나이 먹으면 괜찮은 남자 만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나이 먹으면 괜찮은 남자 만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모태솔로 기간이 길어지면서 조바심이 났습니다. 나이 먹으면 괜찮은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점점 더 희박해진다는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나 여자의 경우 분수령 같은 나이가 있습니다. 25, 28, 29, 30. 이때입니다. 25, 25을 기점으로 꺼기기 시작한다며 화장품 회사에서는 25 넘으면 피부관리 들어가줘야 하고 이때 아이크림 안 발라주면 30 넘자마자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해질 거라면서 겁을 줍니다. 제가 임상실험해 본 결과 안 발라줘도 주름 자글자글하게 생기진 않아요. 그보다 발라도 피부가 얇은 사람은 주름 잘 생기고 피부 두툼하고 무표정이면 주름 잘 안 생기는 듯 합니다. 28. 그리고 28이면 30 되기 전에 뭔가 결판을 내야 한다는 압박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29 되면 9수라 안 좋으니까 마이너스 연애 9수, 연애할 때 조심할 나이가 따로 있을까? 28에 결혼을 하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수의 불길함은 종교와 상관없이 괜히 사자 싫어하고 13일에 금요일 달가워하지 않는 것처럼 은근슬쩍 압박이 됩니다. 29. 그러나 28에 결혼을 못하면 30이라도 안 넘기겠다며 9수가 문제가 아니라 30의 분수령을 안 넘기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나는 결혼을 안 할 거다 할 거다와 관계없이 30을 기점으로 아둥바둥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30 넘으면 제대로 된 남자 만나기 힘들다. 나이 먹으면 연애 못한다. 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이 먹기 전에 제대로 된 좋은 사람을 만나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제가 30이 되면서 들었던 악담 중 하나도 이제 너는 결혼 등급이 한 단계 낮아진 거야. 20대에 결혼했으면 좀 더 좋은 조건의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었겠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발빠른 사람들이 선점을 했고 남은 사람들은 네가 20대에 결혼할 수 있었던 사람보다는 조건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지. 였습니다. 이론은 심플합니다. 좋은 사람 인기 많음 나이 먹도록 혼자 두지 않음. 고로 나이 먹은 사람 중에는 좋은 사람이 없음. 그래서 이제는 좋은 남자 만나려면 돌싱이거나 총각도 별로 없을 거라는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30이 넘으니 20대일 때는 만나기 어려웠던 30대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도 30대, 친구도 30대, 선후배도 30대이니 자연스레 지인의 연령층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나이 먹으면 괜찮은 남자는 품절되어 연애를 못한다는 악담은 거짓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괜찮은 사람들이어도 바빠서 30 전후에 연애하다 헤어져서 어릴 적에 복닥거리는 연애가 싫어서 나이가 차도록 결혼하지 않은 괜찮은 남자 괜찮은 여자도 아직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 많이 남았다는데 내 눈에는 안 띄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괜찮은 남자, 괜찮은 여자가 많이 남아있으면 그들끼리 연결이 되면 참 좋을 텐데 그것이 쉽지만은 않아 보였습니다. 우선은 나이 먹으면 괜찮은 남자는 다 품절되고 없다. 괜찮은 남자 찾기 힘들 거다. 에서 비롯되어 질의 괜찮은 남자를 찾아볼 탐색 의지 자체가 사그러들고 없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저 말이 미치는 악영향 때문인지 본인도 30대가 넘은 싱글이면서도 30대가 넘은 싱글을 일컬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혼자겠지. 괜찮은 사람이 아직까지 혼자겠냐. 라면서 괜찮은 남자 또는 괜찮은 여자가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만큼 사람을 보는 기준이 명확해지는 면도 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없던 사람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경험에 의해 사람 보는 눈이 조금씩 더 늘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을 보면 어릴 적보다 더 빨리 간파하는 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더 빨리 제멋대로 단정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딱 보면 안다면서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저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네. 나 아는 사람이랑 닮았어. 라고 결론 내고 더 이상 알아볼 생각 자체를 안 타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도 나이를 더해갈수록 신중해지는 면도 있고요. 하지만 나이만큼 관대하고 편안해지는 면도 분명 있었습니다. 20대에 연애할 때는 싸울 이유였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뒤늦게 좋은 짝을 만나는 것은 연예인들 이야기뿐 아니라 주위에서도 심심찮게 자주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나이 먹으면 연애하기 힘들다, 빨리 짝을 찾아야 된다. 는 세뇌 때문에 나이 먹으면서 연애는 지레 손 놓아버리기에 짝을 찾기 더 어려웠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연애를 나이 때문에 망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 먹으면서 연애하기 좋아지는 점. 나이 먹으면 연애하기 힘든 이유를 쓰면서 투덜투덜 거리고 보니 나이 먹으면서 연애하기 좋은 이유는 없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30살이 된다는 것이 의미가 많이 컸기에 블로그도 개설하고 30이 막 되어가는 여자의 마음, 30 초반을 지내는 여자의 심리를 기록하면서 남겨두고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저는 20대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물론 20대에 자체적으로 탄력 있던 피부나 젖살이 덜 빠져 조금 더 귀여웠던 쿨럭. 얼굴로 돌아가라면 그건 돌아가고 싶지만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철이 없어서 몰라서 아팠던 것들을 다시 겪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몇 번을 다시 물어도 저는 20대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이 행복해요. 라면서 힘주어 말하는데 지금이 행복한 이유 중에는 나이 먹어서 연애했을 때 좋은 점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1. 덜 급해지고 더 솔직해진다. 나이가 찬 미혼들을 보면 왜 연애를 하지 않는지 지금 결혼하면 아이 초등학교 갈 때 40살이라며 70살에도 아이 대학교 학비 대줘야 된다면서 주위에서 대신 걱정을 해줍니다. 늦었다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데 정작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런 초조함이 사라집니다. 이왕 늦은 거 느긋해진다고 할까요? 나이가 먹어서 연애를 시작하려고 하면 더 소심해지고 겁나는 겁쟁이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자꾸 갈 때는 조금 더 느긋하게 생각하게 되는 면도 있습니다. 성급하게 좋아. 좋아. 네가 정말 좋아.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함? 하면서 보챈다고 저에게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를 좋아하게 되지 않는다는 진리를 쬐금 깨달은 것일지도. 그보다 가랑비에 옷 젖듯 지내면서 조금씩 정들어가고 좋아져 가는 것이 더 진하고 무섭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 연애를 시작하는 것에는 겁쟁이가 되지만 연애에 있어 조금 더 솔직한 고백쟁이가 되기도 합니다. 빙빙 돌리면서 밀당하고 내 마음은 감추고 네 마음은 알아내려고 머리를 쓰기보다 그냥 좋으면 좋다고 빨리 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 먹어가면서 밀고 당기기도 귀찮고 머리 쓰기도 싫은 귀차니즘 때문일 수도 있는데 연애에 있어 덜 조급해지고 조금 더 솔직해지는 점은 나이 먹으면서 점점 더 좋아지는 장점 중 하나 같아요. 보다 더 현실적이 된다. 나이 먹으면서 연애는 보다 더 현실적이 됩니다. 현실적이라는 말 속에 속물스러운 특성들이 많이 내포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 타협할 것은 타협하고 직시할 것은 직시하게 된다는 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는 남자는 당연히 차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군대를 안 가기에 남자보다 더 빨리 취업해서 돈을 벌었지만 한참을 사회생활을 해도 집 한 채 사놓고 차 사놓고 통장에 돈도 많이 모아놓고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맞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시댁과 친정이 격차가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은 드라마 속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드라마처럼 재벌가와 딴거지 집안이 만나서
스트레스 받는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먹고 사는 수준, 집안 분위기, 집안의 기본 개념 등이 어느 정도는 좀 엇비슷한 면이 있어야 결혼을 하더라도 문제가 적다는 것을 보게 되니 무작정 조건 좋은 사람보다도 나와 유사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주제 파악을 조금 하게 된 듯. 3. 싸울 것이 줄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는다. 블로그에 크고 작은 소심대마왕 같은 글을 쓰는 이유 중 하나는 그런 소심대마왕 같은 이유들로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친구와는 싸워본 적이 없는데 20대의 남자친구와는 평생 싸울 싸움을 다했다 싶을 만큼 크고 작은 이유로 정말 많이 싸운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싸운 항목 중 하나가 저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남자친구의 행동과 무개념 때문이었습니다. 무개념이라 썼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남자친구와 제가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기에 각자가 생각하는 개념 있는 행동도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른 것을 인정을 못했던 거죠. 저와 다르면 무개념한 거고 저와 다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너와 나는 다른 객체라는 사실도 인정을 못했기에 저처럼 만들려고 무진장 애를 썼던 겁니다. 하지만 1살, 2살 먹어가면서 좋아지는 점 하나는 아무리 사랑해도 너와 나는 다르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30년을 살고 평생을 해로한 부부도 다릅니다. 말해야 입 아픈 이야기인데 그렇게 뻔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토록 치열하게 싸웠던가 싶은데 적어도 1살 1살 더해지면서 남자친구가 저와 똑같이 생각하고 저와 똑같을 거라는 착각은 버리게 된 점이 나이 먹으면서 연애하기 좋아지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 시절의 연애는 그 나름의 풋풋하고 돌진하는 매력이 있었다면 나이 먹어가면서의 연애는 조금은 익어가는 나름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장수 커플이 되는 사람의 특징. 마이너스 오래 사귀어도 처음처럼 다정한 장수 커플 연애 비법. 마이너스 오래 사귄 커플이 오히려 결혼을 안 하는 이유. 마이너스 내가 더 좋아하게 될까봐 겁난다는 연애 심리는 마이너스 지나가는 인연이라면 그냥 지나가세요.